코로나 백신 소식에 반짝 오르고 있는 항공주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투자처로서 좋은 선택지일까요? 비트코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나 사실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는 페이팔,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페이팔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페이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미국 항공사입니다. 민항기와 화물기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죠. 61개국 365개의 공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항공업은 코로나에 특히 타격을 크게 입었던 산업이기에 항공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후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공업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형 항공사의 경우 대부분은 허브앤스포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경우 수요가 적은 지역은 리저널 캐리어를 활용하여 수요가 많은 공항으로 승객을 운송합니다. 수요가 많은 두 지역을 연결시킬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메인라인 항공기를 활용하죠. 리저널 캐리어가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리저널 캐리어는 수요가 적은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고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며 대체로 작은 항공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브랜드 하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운영이 되고 있는 항공기는 2019년도 기준 605대라고 하죠. 5,900만 명이 2019년도에만 리저널 캐리어를 사용했으며 사용자 중 43%는 메인라인에서 환승 또는 메인라인으로 환승하는 수요였다고 하죠. 리저널 캐리어가 활용되는 항공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서 직접 항공기를 구매하지 않고 항공기 사용권을 리스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라인은 저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고 보시면 되며 94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물기도 운영을 하고 있으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죠. 항공업 특성상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연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원월드라는 항공연맹의 창립 멤버라고 하죠. 원월드의 멤버로는 캐테이 퍼시픽, 피네어, 퀀타스 등이 있습니다. 항공연맹의 경우 항공 노선을 공유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각 항공사마다 마일리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동일 항공연맹의 경우 타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부대 시설도 공유를 하며 라운지, 고객 서비스, 지상 장비 등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죠. A 어드밴티지라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만의 로열티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마일리지 시스템이며 원래는 항공기를 탑승한 마일 수만큼 적립을 해주죠. 현재는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 카드사와 코브랜딩을 통하여 카드 사용 대금에 비례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의 경우 시티와 버클레이 카드와 코브랜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항공 마일리지를 얻으며 시티와 같은 카드사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게 지급된 마일리지만큼을 현찰로 지불합니다. 교환 비율이 공시자료에는 따로 없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포브스에 의하면 1마일당 1센트를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지불한다고 합니다. 즉 사실상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수익 창출 수단이죠. 항공업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입니다. 소비자가 특정 항공사를 선택하는 이유 중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국내선의 경우 저가 항공사 LCC와 경쟁이 심하다고 하며 사우스웨스트, 젯블루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에티하드, 에미레츠 같은 국영기업들과 경쟁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에 가격 경쟁을 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죠.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 매출이 46빌리언 달러였으며 이 중 남긴 돈인 순이익은 1.7빌리언 달러였습니다. 마진이 굉장히 박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죠. 비교적 최근 재무인 2020년도 3분기와 2019년도 3분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승객 부분 매출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순손실이 3분기에만 2.4빌리언 달러나 발생했죠. 물론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저유가의 혜택을 본 연료 비용은 매출이 감소한 만큼 감소하긴 했습니다. 다만 고정 비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사실상 순손실만큼 발생했죠.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시키기를 위하여 증자는 당연히 했으며 부채도 발행했습니다. 특히 쿠폰금리가 11.75%인 채권을 2.5빌리언 달러어치를 6월달에, 쿠폰금리가 10.75%인 채권을 1빌리언 달러어치를 9월달에 발행했습니다. 현재 총 현금이 8.8빌리언 달러 정도 있어 보이며 이번 분기처럼 손실이 발생한다면 3분기 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한 분기에 2.4빌리언 달러를 날리고 있기에 1년 동안 이 손실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단순하게 10빌리언 달러를 날릴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항공기
항공기 사용량이 늘긴 하고 있으며 백신이 개발될 경우 항공 수요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죠. 생존을 어떻게든 한다고 가정을 해도 문제는 이후 이자 비용으로 인한 수익 악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번에 발행한 10% 금리 채권으로만 계산을 하면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액수만 3.5빌리언을 빌렸으니 연 350밀리언만큼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상이었던 2019년도 순이익이 1.7빌리언 달러였으니 이자 비용이 순이익의 20%나 감소시키고 시작하게 되네요.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항공기인 737 맥스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사실 애매한 게 항공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추가 항공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 보이기에 피하는 게 좋아 보이는 기업이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띠고 있죠. 페이팔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모라는 앱을 활용하여 P2P 자금 간편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과거의 디지털 결제 기업에서 벗어나 현재는 디지털 금융 기업의 느낌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이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페이팔에 대한 이야기는 암호화폐 도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 앱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암호화폐 보유는 당연한 거고 이를 활용하여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2,800만 개의 소매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결제를 할 경우 결제 대금만큼 암호화폐가 빠져나가며 소매 상인에게는 달러로 변환이 되어 지급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판매자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대금으로 받는 데에 리스크가 사실 존재하지 않죠. 사실상 암호화폐가 실물 거래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최초 사례들 중 하나이기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모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벤모는 한국의 토스,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P2P 간편 이체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단순 이체 서비스에서 벗어나 모든 금융 시스템을 접합시키는 과정에 있죠. 공과금 지불, 투자, 할부, 쇼핑 쿠폰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벤모 앱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실물 세계로 진출을 위하여 벤모 신용카드를 10월달부터 출시했다고 하죠. 벤모 크레딧카드는 싱크로니라는 카드 발급사와 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개별 맞춤화 보상 제도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매달 가장 많이 소비를 한 카테고리에 따라 캐시백 비율이 가장 높게 바뀐다고 합니다. 캐시백 역시 결제를 하자마자 벤모 앱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죠. 실물 카드에 결제용 QR코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 기존 칩을 활용한 결제 말고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기존 카드사들을 위협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소매점으로도 확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기 제작사들에게 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죠. QR 결제가 가능하면 페이팔 또는 벤모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연 말까지 50만 개의 작은 소매점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합니다.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전년도 3분기 대비 25% 증가한 5.46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순이익은 41% 증가하여 1빌리언 달러를 남겼죠. 페이팔을 통하여 발생한 총 결제 대금은 무려 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규 유저도 코로나로 인하여 1, 2분기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3분기에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페이팔의 경우 글로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매출 비중이 미국과 글로벌 둘로 나눠서 볼 경우 1대1 수준이며 글로벌의 성장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른 추세입니다. 즉 잠재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이커머스에 결정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페이팔이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커머스는 어느 정도 선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 같기에 여러 방면으로 성장을 견인할 만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페이팔은 신경 써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와 페이팔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